자, 이 문제는 거의 100% 출제율을 자랑합니다. 자, 거의 뭐 암기되다시피 외워야 되는데 일단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을 해달래요. 자, 그러면 대우라는 게 가정과 결론을 바꾸면서 어떻게? 부정을 하는 거죠. 자리 바꾸면서. m 또는 n이 짝수다의 부정. m 그리고 n은 홀수이면 그러면 m 곱하기 n이죠. m 곱하기 n은 짝수이다의 반대말 홀수이다. 이 명제를 참임을 증명을 할 겁니다. 이렇게 다 적어야 됩니다. 한글로. 일부러 아까 적었는데 실수로 지워가지고 다시 썼어요. 어쨌든 아무튼 이걸 증명할 건데 이 문장 안 적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 자, 그러면 m과 n이 모두 다 홀수다 했으니까 m 대신에 뭐 2k 플러스 1 짝수에다가 1 더한 수. 짝수라는 건 2 곱하기 어떤 수, 그 짝수죠. 거기에다가 1 더한 수. 그리고 n은 뭐라고 설정하면 될까? 뭐 2n 플러스 잠깐만, n은 2n이 안 되겠다. 자, 2p 플러스 1. 그래서 단 이렇게 해놓고 자, k와 p는 자연수 이런 글자까지 다 적어야 됩니다. 1 대입해야지 홀수가 될 테니까. 자, 홀수이면 m 곱하기 n은 홀수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m 곱하기 n을 계산을 할 거예요. 여기다가 대입해서 2k 플러스 1 곱하기 2p 플러스 1. 결국은 이 m 곱하기 n이 짝수, 홀수임을 증명해야 되니까 2 곱하기 어떤 수, 짝수에다가 1 더한 꼴. 요런 식의 문장이 나오게 만들고 싶은 거야. 물론 이건 적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분배 법칙을 해요. 이 상태는 모르기 때문에. 4kp 더하기 분배 법칙하면 2k. 분배 법칙하면 2p, 분배 법칙하면 1 이렇게 됩니다. 맞죠? 그러면 이 모두 다 얘들은 전부 다 2의 배수니까 2로 인수분해하면은 2kp 더하기 k 더하기 p 더하기 1 이렇게 된다고. 2에다가 어떤 수 곱해가지고 1을 더했다. 잠깐, 2 곱하기 어떤 수 하면 정수하면 무조건 짝수입니다. 요만큼은 짝수그지. 짝수에다 1 더했으니까 홀수가 됩니다. 그러므로 m 곱하기 n도 홀수가 된다. 홀수이므로 주어진 명제는 참이다. 참이다까지 적어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특히나 애들이 요거 빼먹는 친구들이 있는데 요거 빼먹으면 바로 감점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꼭 이거 완성해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었으면 좋겠어. 나중에 두 번째는 이게 조금 고난이도가 되면 기류법으로도 또 푸는 거를 한번 연습시킬 텐데 그것은 일단 1회, 서술형 1회가 마스터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일입니다. 자, 기류법을 이용해서 증명하라 라고 했는데 기류법이 뭐냐면 일단 이 명제를 부정을 해요. 그 부정을 한 다음에 그 부정이 틀린 것을 모순됨을 증명을 해가지고 얘는 참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그게 바로 기류법의 증명 방법입니다. 증명법 중에 하나죠. 자, 루트 2는 무리수다 라고 했는데 루트 2가 반대말 유리수라면으로 시작합니다. 오케이? 그럼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하면 되는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유리수의 정의를 아직까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좀 있어. 그래서 유리수의 정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수를 유리수라고 합니다. 단 여기서 m과 n은 서로소, mn은 서로소다. 이게 바로 유리수의 정의입니다.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 약분이 더 이상 안 되는 수, 기하분수 말하는 거지. 자, 서로소라는 말은 얘 두 개가 기하분수, 이 분수가 기하분수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데, 안 배웠어도 상관없어요. 이제 외우면 돼요. 오케이? 유리수의 정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모, 분자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수. 그런데 mn은 서로소라는 글자가 적혀 있어야 돼. 자, 그걸 이제 증명을 할 거야. 잘 봐봐. 그러면 루트 2가 유리수라면 했으니까 유리수라면 당연히 분수 형태로 나타내질 겁니다. 여기서도 단
mn은 서로소. 이거 안 적으면 또 감점이에요. 빵점 받을 수도 있어요, 참고로. 그래서 양변에 n을 곱해서 m 루트 2가 n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양변을 제곱합니다. 그러면 2m 제곱이 n 제곱이야. 자, 제곱해서 2 곱하기 어떤 수가 됐으니까 이 숫자는 짝수라는 건 알 수 있겠지. 그래서 n 제곱이 짝수이므로 자, n도 짝수다. 자, n도 짝수다. 그러므로 n은 어떤 수, 2 곱하기 어떤 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지. 여기서 또 감점 요인. k는 자연수 이런 글자 바로 적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아하, 그래서요. 자, 이걸 기억식이라고 할게. 자, 이걸 니은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니은을, 얘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할 거야. 자, 니은을 기억에 대입한다. 대입하면 한다. 뭐 이런 거 아무 적어도 돼요. 니은 n 대신에 2k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2m 제곱은 뭐? 2k의 제곱. 그러면 2m 제곱은 4k의 제곱. 자, 그러면 m 제곱은 2k의 제곱이야. 그러므로 m 제곱이 짝수므로 2 곱하기 어떤 수니까 짝수이므로 자, m도 짝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짝수이다. 자, 그런데 한글로 적어야 돼요. but 그러나 자, 맨 처음에 모순이 제일 그 유리수의 정의에서 m과 n은 서로소라고 그랬단 말이야. 즉 얘가 기하분수가 돼야 된다고.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 m인 m도 짝수고 n도 짝수였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건 서술형에 넣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얘는 4분의 2 이런 식으로 얘 둘 다 짝수라면 이게 기하분수냐 이거야. 서로소냐 이거지. 2하고 4가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m과 n은 둘 다 말고 모두 짝수이므로 뭐라고 적어야 되냐면 mn이 서로소라는 조건에 모순이 이렇게 벌어진다. 그냥 모순이라고 딱 적으면 돼요. mn이 서로소라는 조건의 모순이므로 자,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이런 거예요.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루트 2는 무리수다라고 해도 되고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규류법이 이게 완성이 된 건데 이게 규류법으로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것도 정말 거의 1번과 더불어서 거의 1번 아니면 2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서술형의 증명 문제로 가장 많이 압도적인 출제율을 이렇게 이때까지 많이 출제되었어. 그러니까 이 문제를 놓치고 1번, 2번을 놓치고 뭐 여기에다가 서로소 안 적는 거 깜빡했어요.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 여기서 감점되잖아. 그럼 싹 다 빵점이 돼버린다고. 보통 이 증명하는 문제는 보통 10점에서 15점 뭐 이까지도 주기 때문에 객관식 최고 난이도 한 두 문제, 세 문제를 완전히 날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왕이면 거의 철저하게 외워질 정도로 반복 연습을 해줘야 돼. 자, 교과서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간단하게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a제곱 플러스 빼기 얘는 뭐하고 같아요? 완전 제곱을 일단 한번 고쳐봅시다. 얘가 0보다 큼을 증명할 건데 이거의 반의 제곱 4분의 1 빼기 4분의 1 이거라는 건 이 숫자 마이너스 1의 반의 제곱을 말하는 거야. 자, 거기에다가 원래 있던 1은 그대로 적어주시고 왜 이렇게 했냐면 요만큼을 완전 제곱 형태로 만들려고. 그러면 a-2분의 1의 전체 제곱이 되고 얘는 플러스 4분의 3이죠. 얘 두 개 통분하면 4분의 3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숫자는 a는 실수이므로 자, 이 숫자의 제곱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런데 얘가 거기에다가 4분의 3까지 더했으니까 이 수식은 무조건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맞죠? 얘가 0이라도 4분의 3 더하면 4분의 3보다는 최소한 크거나 같아. 그러므로 자,
4분의 3이 얘가 4분의 3보다 큰 숫자이므로 그러니까 0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므로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0보다 큰 것은 참이다. 이렇게 증명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지. 이 부분은 어떻게 적든 상관없어요. 여기까지만 적을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마 생각날 거야. 그래서 별로 안 어렵잖아, 그지? 근데 여러 번 연습 안 하면 이런 소수령 문제, 이런 허접한 문제를 또 틀리게 되니까 완벽하게 합시다. 자, 이걸 산술평균이라고 하고 얘를 기하평균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걸 증명하래요. 자, 왜 이렇게 되느냐, 그걸 증명하래. 아, 참고로 이건 증명하기 전에 우리 상식적으로 이런 건 할 줄 알잖아. 예를 들어서 요거를 완전제곱식으로 고칠 수 있죠. 어떻게? a-b의 제곱 이런 형태로 고칠 수 있지. 맞지? 그러면 잘 봐봐.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자, 루트 a의 제곱 빼기 2 루트 a 루트 b 더하기 루트 b의 제곱. 얘는 뭐가 될 것 같아요? 똑같죠. 완전 제곱이 됩니다.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 맞죠? 이것만 할 수 있으면 뭐 진짜 껌처럼 풀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상식적으로, 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하면 좀 너희들이 맞설겠지? 자, 수학적으로 5라는 숫자가 커요? 3이라는 숫자가 커요? 5라는 숫자가 커요. 그걸 어떻게 아냐고, 수학적으로. 빼봐. 왼쪽 숫자에서 오른쪽 숫자를 뺐을 때 이렇게 양수가 나오잖아. 그러면 수학적으로 왼쪽 숫자가 큰 거였습니다. 자, 만약에 5라는 숫자와 7이라는 숫자 누가 커요? 7이 커요. 우린 당연히 알지. 근데 수학적으로 증명할 때는 5 빼기 왼쪽 수에서 오른쪽 숫자를 항상 왼쪽 수에서 오른쪽 수를 뺐을 때 음수가 나오잖아. 그러면 오른쪽 수가 더 크거다. 이렇게 증명을 합니다. 이걸 수학적인 대소관계라고 하는데 당연히 5라는 숫자와 5라는 숫자가 누가 커요? 같지요. 이 같다라는 것을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두 숫자를 뺐을 때 0이 나오면 그걸 같다라고 해요. 두 숫자는 같다라고 인정을 한답니다. 증명할 때 자주 쓰이는 스킬입니다. 나누는 것도 있는데 일단은 빼는 것부터 먼저 기억을 해보자. 그러면 왼쪽 숫자가 오른쪽 숫자보다 크다를 증명할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할 거라고? 뺄 거라고. 왼쪽 숫자에서 오른쪽 숫자를 빼가지고 얘가 양수가 나오면 왼쪽이 큰 거고 음수가 나오면 오른쪽이 큰 거고 0이 나오면 이 숫자와 이 숫자는 같은 거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수학적으로. 할 수 있겠어요? 자, 일단 통분합니다. 자, 2분의 a 플러스 b 빼기 2 루트 ab. 혹시 얘가 아까 얘기했던 이거로 보입니까? a라는 숫자는 루트 a의 제곱이라고 써도 되고 b라는 숫자는 루트 b의 제곱이라고 써도 되고 얘는 마이너스 2 루트 ab. 보여요? 요거 보입니까? 눈에 보여요? 오케이. 보이면 끝. 자, 2분의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두 수를 뺀 것의 제곱. 잠깐만. 실수를 제곱하면 무조건 0 아니면 양수 나옵니다. 즉 한마디로 얘기해서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아진다는 거지. 0보다 커요. 잠깐만, 양수라는 뜻이네. 두 수를 뺐는데 0보다 커? 양수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왼쪽이 큰 거 맞다는 뜻이지. 자, 그러면 0하고 같을 때는 얘가 0이 된다는 말이잖아. 얘가 0이 될 때 조건은 뭘까? 이 부분이 똑같은 숫자야. 루트 A와 루트 B가 똑같은 숫자일 때 0이 돼요. 맞지? 등호가 성립하려면 A 양변 제곱해서 A와 B가 똑같을 때 등호는 성립한다. 요거까지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이 중간에 내가 빼먹었네. 뭐뭐이므로 주어진 부등식은 참이다. 이거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 줄을 적어야 돼요. 이 줄 안 적고 또 하면 또 감점당할지도 모릅니다. 학교 선생님들마다 요까지만 적어도 맞다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거의 대부분 딱 이까지 완성을 교과서에 있는 답지처럼 완벽하게 완성을 해주길 원해요. 선생님들이.
내가 아니라 쌤 완벽주의자가 아니야. 아무튼 간에 이렇게 달달달달 외워질 정도로 증명은 완벽하게 외웁시다. 알겠지? 자, 두 조건이 이걸 성립한대요. 충분 조건이라고. P가 Q의 충분 조건. 진리 집합으로 따지자면 충분 조건이면 오른쪽 화살표죠. 맞지? 집합으로 따지자면 오른쪽으로 입 벌리면 됩니다. 자, 충분 조건이 되도록 하는 A의 최대값과 필요 조건이 되도록 하는 A의 최소값의 합을 구하세요. 잠깐만. 일단 충분 조건이 되는 것부터 먼저 확인합시다. 필요 조건은 나중에 하고. 복잡하니까. 자, P 조건부터 먼저 확인해 보면 절대값이 A가 되는 사이범위지. 그래서 X는 플러스 A에서 마이너스 A 사이범위다. 이렇게 찾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Q집합은 뭐 이미 다 돼 있으니까 Q집합을 먼저 그려볼까? 자, 마이너스 2, 색칠놀이 잘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2에서 6까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Q집합이야. 맞죠? 이게 Q집합. 그 다음에 P집합은 Q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 이 노란색 그래프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야 돼. 자, 마이너스 A, A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2가 커요? A가 커요? 당연하지. A가 더 크죠. 그거랑 같아야 됩니다. 둘 다 색칠이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동시에 A보다는 6이 더 커야 돼요. 역시나 같아도 됩니다. 맞죠? 왜냐면 6이 A가 점점 이렇게 다가가서 6하고 같은 지점에 위치한다 해도 그 Q 하얀색 그림도 6을 포함하고 있고 노란색 그림도 이 6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하얀색 집합이 노란색 집합을 이렇게 감싸 안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 있지. 같은 방법으로 왼쪽도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라는 거야. 이것은 뭐의 범위? X의 범위였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A의 범위를 구해야 돼. A의 수직선을 그려야 되겠지. 잠깐만, 얘는 뭐야 이거? 둘 다 마이너스야? 그러면 얘는 약간 조정하면은 A가 반대 방향으로 2보다 작아야 되네요. 그냥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면 좀 위험합니다. 2보다 작거나 같다. 2보다 작거나 같다. 동시에 6보다도 작거나 같아야 된다. 두 가지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A는 2보다 작거나 같다를 선택해 줘야 되겠지. 그러면 이때 2보다 작거나 같은 수, 그러면 2, 1, 정수는 아니지만 그렇죠. 정수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최대값은 2입니다. 충분 조건이 되도록 하는 A의 최대값은 2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것이. 그러면 이번에는 필요 조건이 된다고요? 아,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은 왼쪽 화살표. 아, P집합이 더 크게 만들라는 뜻이구나.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6까지라는 하얀색 Q집합은 그냥 확실하니까요. 이 집합은 하얀색 집합이고 P집합이 노란색으로 그렸을 때 이 하얀색 그래프를 탁 감싸고 있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마이너스 A에서 플러스 A까지 감싸고 있어라. 마이너스 A에서 플러스 A까지. 이렇게 되었게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A보다는 마이너스 2가 더 크죠? 같아도 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동시에 6보다는 A가 더 커야 돼요. A가 6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예쁘게 정리하면 A는 2보다 크거나 같고 A는 6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A에 대한 수직선. 아, 참고로 얘는 X에 대한 수직선이었어요. 왜? X의 범위였으니까. 자, A에 대한 수직선을 하면 2보다도 크거나 같고 6보다도 크거나 같으니 겹치는 부분은 6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A가 6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A의 최소값은 6이겠죠. 맞지? 그래서 A의 최소값은 6이고 맨 마지막에 A의 최소값과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아까 최소값, 최대값 2였죠. 맞지? 여기서 2. 그래서 두 개 더하면 8.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요렇게 푸는 거구나. 자,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서술형에 나올 가능성이 있긴 있는데 실제로 학교 선생님들이 서술형에 이 문제를 내실 때는 둘 중에 하나를 빵꾸를 뚫어놔요. 이쪽에.
둘 중에 하나를. 그 빵꾸 뚫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래야지 완벽한 점수를 받거든. 이렇게 만약에 나오면 정말 재수 좋은 겁니다. 근데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2회랑 3회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빵꾸를 뚫는 작업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완벽해야 된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빵꾸 뚫었느냐 아니면 색칠을 했느냐 뭐 이것 때문에 너무 많은 감점이 일어나는 부분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거의 단답형 문제처럼 빵점을 받을 수도 있어요. 어설프게 알면. 차라리 어설프게 알 것 같으면 그냥 포기하세요. 대신에 선생님한테 진짜 이건 진짜 헷갈리는데 이 중학교 2학년 과정이지만 쌤 진짜 알고 싶어요 라고 쌤한테 오면 천천히 가르쳐 줄 거예요. 쌤뿐만이 아니라 학원에 있는 모든 선생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매너 있게 물어봐야 된다. 공손하게 물어봐야 돼. 오케이? 공손하게 대답해 줄 거야. 그러면 매너 없게 싸가지 없게 이거 모르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자, 두 조건. 이것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위에 있는 5번 문제하고 거의 유사한 문제인데 일부러 이 문제를 넣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선생님이 P 조건을 일단 분류를 한번 해볼게. 자, 절대값이 5 사이 범위죠. 절대값이 5 사이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5 사이 범위라는 뜻이고 1을 다 더해서 x만 왕따를 시킵니다. 그럼 여기는 6이 되고 여기는 마사가 돼. 이게 바로 P 조건인 거야. P 조건. 그 다음에 Q 조건은 역시나 마찬가지. 절대값이 3이 되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3이야. 자, X는 A 플러스 3이고 여기는 A 마이너스 3입니다. 자, 이까지 다 조건을 분류를 해줬어. 자, 정지하시고 스스로 풀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확인해 보세요. 자기 생각하고 완벽하게 일치하는 풀이 과정이 있어야 돼. 자, 시작한다. 오케이. 자, 다 풀어봤다고 가정할게. 자, PQ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자, 진리 집합으로 따지자면 필요 조건은 왼쪽 집합이 더 커야 되죠. 자, 이 집합이 더 크게 만들어라는 거야. 그러면 자, 마이너스 4에서 6까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색칠했습니다. 자,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노란색 집합이라고 가정을 하면 노란색 집합이 이 하얀색에 완전 포함돼야 돼. 지금 너무 작게 그렸다. 여기에 이런 식으로 무슨 집합이 Q 집합이 쏙 들어가 있어야 돼. P 집합은 여기 있고 바깥에 있고 이런 상황이 되게 만들어 달라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 숫자보다는 이 숫자가 A-3이지 이 숫자는 A 플러스 3이야. 너무 작게 적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A-3보다는 마이너스 4가 왼쪽에 있으면 돼. 마이너스 4보다는 A-3이 더 오른쪽에 있어요. 더 커야 된다는 거지. 역시나 둘 다 색칠되어 있기 때문에 는을 꼭 붙여야 됩니다. 마찬가지 A 플러스 3보다는 6이 더 커야 돼요. 6이 더 커야 돼. 같아도 됩니까? 네, 같아도 돼요. 둘 다 색칠되어 있으면 무조건 는을 붙여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가 빵꾸가 뚫려 있을 때 그때가 어렵죠. 어쨌든 이 두 가지를 성립하는 A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이때까지는 X의 범위였어. 맞지? 그런데 이게 넘어가면 A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게 이쪽으로 넘어가서 A는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A에 대한 수직선을 한번 그려봅시다.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동시에 3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A의 범위는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 범위가 맞다면 그러면 자기는 5번 문제도 이해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또 틀렸다면 다시 푸셔야 돼요. 5번도. 제대로 이해 못하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외워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차피 빵꾸 뚫으면 못 풀어요. 그래서 꼭 맞췄으면 좋겠다. 교과서에 있는 문제였던 것 같아. 신사고 교과서였던 것 같은데, 자, 신사고 교과서를 쓰는 친구들은 무조건 맞출 수 있게 연습하셔야 돼. 드디어 아까 요 5번, 6번에서 내가 예고했던 둘 중에 하나를 빵꾸 뚫었을 때, 자, 그건데, 일단은 이 문제를 이해하기에 앞서서 중학교 2학년 과정을 좀 먼저 합시다. 자, 예를 들어서, x가 2보다 크다. 그리고
x가 a보다 크다. 이렇게 둘 다 는이 없는 경우. 자, 이 집합이 예를 들어서 P집합이라고 하자. 이 집합이 Q집합이라고 하자. 이 문제하고 상관없이 이해를 한번 해봐요. Q집합이라고 하자. 그랬을 때 P가 Q에 완전히 포함되는 경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 문제하고 상관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는 A의 범위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중학교 2학년 과정입니다. 잘 보세요. 중학교 2학년 때 집합 안 배웠는데요. 아이, 그렇게 우기지 마시고. 자, 2보다 크다라는 집합. 이 집합. 맞죠? 2보다 크다라는 것은 뭐 정수라고 가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원소 날법으로 하면 뭐 3, 4, 5 뭐 이런 거. 자, Q집합은 뭐 A보다 작으니까 아직 몰라요. 어쨌든지 간에 자, 이게 바로 P집합입니다. P집합. P집합인데 그 P집합이 노란색 Q집합. 얘 한번 봐봐. 자, A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인지 모르겠지만 그 숫자보다 큰 수. 그럼 당연히 A보다 오른쪽에 있겠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집합이라는 거야. Q집합은. 그러면 Q가 어디쯤에 있어야지 하얀색을 다 이렇게 안을 수 있을까? Q가 하얀색을 안아야 되잖아.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A를 적어야 되겠다. 이 정도 생각은 할 수 있잖아, 솔직히. 그럼 당연히 A가 2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2가 더 크다.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 하지만 이것만 쓰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둘 다 빵꾸가 뚫어져 있잖아. 그럼 무조건 는 붙여야 돼요. 둘 다 색칠돼 있어도 는 붙여야 됩니다. 근데 요거까지는 이해가 될 수도 있어. 잠깐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노란색 그래프가 점점 이렇게 점점 이렇게 다가와서 얘하고 2라는 숫자하고 딱 A가 겹쳐지는 그 순간에도 즉 한마디로 얘기해서 A가 2가 되는 그 순간에도 2보다 크니까 3, 4, 5 이렇게 되니까 Q집합이 이 노란색 집합이 하얀색 집합을 원소 날법으로 보면은 다 포함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빵꾸 두 개 다 뚫려 있으면 그러면 는을 붙이고 둘 다 색칠돼 있어도 는을 붙여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에서는 어렵게 둘 중에 하나가 빵꾸가 뚫어져 있으면 어떡해요? 이걸 이제 생각해 달라는 거야. 자, 잘 보세요. 이제 잊어버리고 자,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나는 는 2가 포함되어 있고 하나는 는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 역시나 이 집합을 P집합, 이 집합을 Q집합이라고 해보자. 그럼 P집합은 정수라고 한다면 원소 날법으로 쓰면 이런 식으로 돼. 2, 3, 4, 2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니까. 맞지? 그럼 Q집합은 아직 몰라요. 알 수는 없지만 자, 역시나 노란색 집합이 하얀색 집합을 다 포함하고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보세요. 역시나 그림 그려도 똑같습니다. 하얀색 집합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번에는 색칠을 했죠. 맞지? 이게 바로 P집합입니다. 이 P집합을 노란색이 감싸 안고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여기도 A가 이렇게 돼야 돼. 맞지? 그래야지 Q집합이 하얀색을 이렇게 감싸 안을 수 있잖아. 맞지? 그런데 그럼 당연히 A가 2보다 작은 건 당연한 겁니다. 이 정도까지는 못 쓰는 건 아니잖아, 솔직히. 맞지? 그런데 봐봐. A가 점점 다가와서 2하고 똑같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도 하얀색을 다 포함하고 있을까요? 잘 보세요. 이 A라는 숫자가 2가 된 이 상황에서도 자, 적어볼까요? 3, 4, 5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잠깐만 노란색이 더 큰 집합이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P집합이 하얀색이 더 큰 집합이 돼버리지. 그래서 이게 모순된다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는을 또 적으면 안 되는 거야. 이때는 또 까다롭죠. 맞지? 이렇게 해서 A 대신에 2를 대입해가지고 자, 1학기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대부등식의 개념을 명제와 짬뽕시켜서 낸 문제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항상 참이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일단 계산이나 인수분해 아무것도 안 돼요. 뭐 하라는 거야? 그래프로 풀라는 뜻이야. 자, 얘를 fx라고 둡니다. fx를 좌변 전체를 요만큼을 fx로 두는 거지.
그 다음에 우변 y 이꼴 0이라고 둡니다. 얘를 y 이꼴 0이라고 둬요. 서술형에는 이거 적을 필요는 없어. 이렇게 적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거는 어떻게 y 이꼴 0이라는 x축을 적으시고, 자, fx라는 그래프는 k 때문에 못 그려요, 정확하게. 하지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형태는 x축과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해석이 남았어요. 이게 뭐냐면 서술형에 적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 자, 이 부분은 적으면 안 돼. 자, x축. 다시 얘는 x축이에요. x축보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모든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크다 또는 같다. 무슨 뜻일까요? 위에 있다는 거야.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다는 뜻이야. 그걸 고르라는 거야. 얘 골라야지. 오케이. 그럼 얘도 다 위에 있는데 같은, 만나는 점까지도 포함하라고 그랬으니까 얘도 오케이. 그런데 얘는 다 위에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만 위에 있고 밑에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얘는 no. 그러면 수학적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냐? 당연히 얘는 실근이, 교점이 없어요. 즉 교점이 없다는 것은 실근이 빵개라는 거야. 이런 경우는, 또는 이런 경우는 교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시 교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교점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근이 한 개다라고 해석을 하지요. 교점하고 실근은 똑같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아빠랑 아버지랑 똑같은 수학적인 표현입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왜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 약속이니까. 아빠가 왜 아빠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 맞지? 자, 그래서 실근이 빵개다. 실근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야. 허근이 생긴다는 거야. 허근. i가 생긴다는 거지. 자, 근의 공식에서 i가 생기려면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음수가 돼야 돼. 그래서 판별식 부분이 음수가 돼야 되고, 또는 실근이 한 개가 된다는 말은 중근을 하는 뜻이죠. 중근일 때는 판별식이 0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또는 이거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수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최종적인 답이 나온다. 이게 많이 어려워요. 글쎄 1학기 때 이거 절대부등식 대충 공부한 친구들은 OTL이지만 그 1학기 때처럼 너무 무지막지하게 어렵게 내지는 않기 때문에 이 정도만 풀 수 있으면 소수령에서 보너스 문제로 맞출 수 있게 돼. 배점도 꽤 높아요.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10점짜리 정도는 될 것 같아. 자, 어쨌든 이거의 판별식을 써보면 이거의 반의 제곱, 짝수공식 쓸 거야. b제곱 마이너스 ac. 맞죠? 그게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k제곱은 10보다 작거나 같다. 제곱해서 10되는 수 사이 범위에 있죠. 사이 범위니까 루트 10과 마이너스 루트 10 사이에 있다. 자, 그러면 루트 10은 대략적으로 약 3점 얼마 정도, 루트 9보다는 조금 더 크니까요. 자, 얘는 마이너스 3점 얼마 이렇게 되는 숫자인데 이 범위에 있는 자연수를 구하랬나요? 그래서 3, 2, 1 자연수는 이 세 가지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자연수 k의 최대값을 구하랬으니까 k는 3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k의 최대값은 3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1학기 때 잘 돼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가 무슨 중명 문제도 아니고 완전 보너스처럼 느껴질 텐데 1학기 때 이거 그냥 어설프게 하고 온 친구들 진짜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참고로 이 1학년 2학기 부분만 나온 게 아니고 3학년 올라갈 때까지 거의 모든 단원에서 접목돼서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8번 문제하고 굉장히 유사해 보이지만 8번 문제하고 좀 다른 방법으로도 풀 수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다 설명해 줄 텐데 지금 먼저 설명해 주는 이 문제, 이 풀이 방법이 이 문제를 훨씬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인데 생각은 잘 안 날 거야. 그래서 이 풀이 방법을, 간단한 풀이 방법을 알고 싶으면 한 3번, 4번 반복해 줘야 돼. 자, 그래서 두 가지 풀이 다 올려 드릴게요. 자, 갑니다. 자,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잠깐만. 우리 하기 전에 기본적인 상식 좀 알아봅시다. 야, x제곱 플러스 3의 최소값 뭡니까? x가 실수라고 했을 때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아. 맞지? 거기에다 3을 더했어. 그러면 얘는 당연히 3보다는 최소한 크거나 같겠죠. 얘가 0, 제일 작은 값이 0이니까. 맞지? 조금 응용해 볼까? 자, 이때
최소값을,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제곱하면 거기다 3을 더했으니 당연히 이 식은 3보다 크거나 같은 최소값이 3이 됩니다. x가 y가 둘 다 0일 때. 자, 조금 응용해 볼까요?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 플러스 a-5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답니다. 항상. 선생님,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얘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겠네, 이 식은. 그래서 a-5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식의 실수의 정의를 이용한 방법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주장은. 그런데 보면 완전 제곱식이 있어야, 어떤 수의 제곱 형태가 있어야 이런 논리를 펼칠 수 있는데 아직은 없잖아. 그래서 만들어주는 거야. 자, 잘 봐. 요 부분부터 만들어줄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자, 이거에 이 숫자의 반의 제곱, 없었던 숫자 빼주고, 그 다음 마찬가지 y도, 자, y제곱 마이너스 4y, 이거의 완전 제곱 만들려면 이거의 반의 제곱, 없었던 숫자 이렇게만 해준다면 이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려운 거지. 이렇게 완전 제곱 만들면 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플러스 a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게 만들어야 된대요. 얘는 이미 x 플러스 1의 제곱과 y-2의 제곱은 항상 0보다 아닌 정수이므로, 아니다, 이렇게 적으면 너희들이 헷갈리겠지? 자, 한글로 안 적을게요. 이거 이고, 이것도 이거이므로 주어진 이 부등식이 항상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아,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아. 왜?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러니까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이 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5 플러스 a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성립한다는 거지. 그래서 a는 5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a의 최소값은 얼마다? 5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는 거지. 자, 두 번째 풀이 방법, 판별식을 이용한 풀이 방법도 있는데 그 방법보다는 이 방법이 조금 깔끔하긴 합니다. 근데 되도록이면 자기가 1등급이라면 두 가지 방법으로 다 연습을 해야지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길 거야.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문제가. 이게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정도 나온다면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꽤 어려운 문제에 속한다. 조금 그러네. 자,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무튼 좀 쉬운 건 아니에요, 확실히. 그래서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완벽하게 마스터합시다. 별표 100개 한번 칩시다, 이 문제. 자, 일단은 이 그래프 위에 점 A, B라고 그랬으니까 이 그래프 위에 점이야. 그럼 일단 대입할 수 있겠다. B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6이라고. 위에 점이다. 또는 뭐 지난다. 이 말은 대입하라는 뜻이죠, 수학에서. 어쨌든 X축 위에 점, Y축 위에 점이 이렇게 있는데 막 이렇게 있대요. 어쨌든 모르겠고, 자, 두 삼각형의 넓이를 S1, S2라고 하자. 그랬을 때 S1 곱하기 S2의 최대값을 한번 구해봐. 잠시만, 여기서 문제를 일단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감은 안 잡히지만 양수 최대값 무슨 향기가 나요? 냄새 난다고? 자, 양수 최대값, 양수 최소값 하면 이 문제 산술계화로 풀어달라는 거구나 라고 느끼셔야 돼요. 자, 그게 안 느껴진다면 공부를 안 한 거랑 마찬가지야. 자, 어쨌든 문제를 일단 산술계화로 풀어야 되겠다라는 막연한 희망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 자, 어쨌든 가보자. 이 점의 좌표가 뭐? 7이야, 7. 이 점의 좌표는 3이야. 그럼 이 길이는 4거든, 4. 그럼 밑변이 이 정도고, 높이는 어디에 높이? 자, 둔각삼각형의 높이. 자, 높이 어디에요? 여기죠, 이거. 이게 바로 높이죠. 맞지? 이 높이가 이 점의 x 좌표라는 거 아시겠어요? 맞지? 그래서 이 길이가 a가 되는 거야.
그러면 잘 봐봐. S2구나. 쟤는 S2는 밑변이 4고 높이가 A가 되는 거예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그래서 약분하면 2A가 됩니다. 자, 파란색 삼각형도 확인해보자. 파란색 삼각형은 이 점 X좌표가 2, 얘는 4. 그러면 이 길이는 2가 됩니다. 자,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 길이가 2가 돼요. 그럼 둔각삼각형이니까 당연히 높이는 이거죠. 이 점은 이 점이니까 이 점의 좌표가 A, B니까 당연히 이거 높이는 B가 되겠죠. 맞지? Y좌표가 바로 높이가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S1은 얼마야? 자, 밑변이 2고 곱하기 높이는 B고 나누기 2 해가지고 약분하면 B가 됩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겠어요? 오케이. S1과 S2 이렇게 되는데요. 뭐 어쩌라고? S1 곱하기 S2의 최대값 구하라는데 자, S1 곱하기 S2의 최대값? 일단은 곱인 건 알겠어. 자, 여기서 잘 봐봐. 여기서 산술계화를 향기를 못 맞는 친구들, 코로나 걸린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그 다음은 해결을 못해. 그런데 자, 산술계화 향기를 맡은 친구들은 어떻게 풀까요? 합과 곱이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얘를 살짝 넘겨가지고 2a 더하기 b가 6이라는 정보를 추출해낼 수 있어요. 자, 잘 봐. 그러면 산술계화로 풀어야 되는데 식 자체를 잘 못 세우겠다. 그러면 항상 공식을 한글로 적어봐. 합은 곱보다 크거나 같아요. 2루트만 붙이면. 이게 공식이잖아. 합은 저기 있네. 2a 플러스 b. 찾았네. 그러면 곱은 2a 곱하기 b. 거기에다가 2루트만 붙이면 항상 크거나 같답니다. 근데 얘가 6이라고 했으니 여기다 6 대입하고 여기는 2루트 2ab 그러면 2로 약분하면 3이 되고요. 2루트 ab 자 제곱을 합니다. 자 9는 2ab 그럼 2로 나눠주면 잠깐 나눠줄 필요 없네.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랬으니까 이거는 9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니까 그러므로 2ab의 최대값은 9겠구나 라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만약에 이걸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는 이것까지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신사고 교과서에 나와 있었던 문제인 것 같은데 지학사인지 신사고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거기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 교과서처럼 똑같이 안 내실 것 같아. 그래서 여기다 추가로 S1 곱하기 S2의 최대값을 가질 때 S1 곱하기 S2가 최대값을 가질 때 이 점의 좌표를 한번 구해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산술계화가 성립하는 조건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산술계화가 성립하는 조건은 합 더한수 2a라는 숫자와 b라는 숫자가 뭐 할 때?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고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공식 외워야 돼요. 이해도 물론 돼야 되지. 물론 앞에서 증명 과정에도 있지만 자 어쨌든 b 대신에 2a를 대입하면은 아니지 2a 대신에 b를 대입해 볼까?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돼? 2a 대신에 b를 대입하면 b 더하기 b는 6이 되고 2b가 6이 되니까 b가 3일 때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b가 3이야. 그러면 2a는 3이라는 뜻이고 a는 얼마? 2분의 3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다시 이 점의 좌표까지 만약에 물어본다면 2분의 3,3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순진하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교과서 문제만 드립다 외워가지고 푸는 친구들은 다음 구했으니까 이건 안 볼래 하면서 넘어갔던 친구들 안녕. 축하해. 공부했던 거 다 말아먹으셨어. 야, 솔직히 30초만 더 보면 되는 거. 30초만 더 자기한테 투자하면 완벽하게 이 정도 나와가지고 이것까지 만약에 물어봤다면 얘는 서술형에서 배점이 한 12점 정도는 되는 문제야. 아깝잖아. 그러니까 공부할 때 숙제처럼 하지 말고 완벽하게 하세요. 완벽하게. 알았지? 자, a 플러스 b가 5일 때, 자, 이 값의 최소값을 구하라. 잠깐만. 양수 최소값. 향기 안 납니까? 산술계화 향기 나야 돼. 그런데 이 문제는 산술계화 향기가 났는데도요, 못 풀어요. 어려우니까.
자, 신사고나 지약사 쓰는 아이들은 이 부분은 완벽하게 마스터해야 돼. 그냥 외우세요. 모르겠으면. 자, 어떻게 하는지 잘 봐. 이 두 숫자를 난데없이 그냥 곱합니다. 수학적인 스킬이에요. 왜 곱하는지 끝까지 보면 알아요. 자, 이 두 개를 곱해요. 맞지? 그래, 곱한 다음에 이걸 분배 법칙하는 거예요. 잠깐만, 얘가 뭐였지? A 플러스 B는 5였어요. 맞지? 이 숫자는 우리가 알고 싶어. 이 숫자의 최소값을. 그래서 이렇게 얘는 5라고 적고 얘는 이렇게 적고 이렇게 문제를 풀고 좌변을 분배 법칙하는 거예요. 얘랑 얘랑 곱하면 4가 되고 얘랑 얘랑 곱하면 B분의 9A가 됩니다. 더하기 얘랑 얘랑 곱하면 A분의 4B가 되고 자, 얘랑 얘랑 곱하면 플러스 9입니다. 이거 A 아니에요. 9입니다. 자, 그것이 5 곱하기 어떤 수다 이 말이야. 자, 그런데 선생님은 5 곱하기 어떤 수를 왼쪽에 적을게. 이제 알아들었을 테니까. 이해가 돼요? 오케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네모의 최소값. 다시 뭐라고? 네모의 최소값. 뭐 어쩌라고. 그러면 네모 곱하기 5는 이거 두 개 더하면 13인데 얘는 몰라. B분의 9A 플러스 A분의 4B. 얘는 모른다고 지금.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네모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5분의 1을 양변에 곱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평 이렇게 곱해야 될 것 같아. 곱하고 시작할까요? 곱하고 시작합시다.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 5분의 1 더하기 5분의 13 이렇게 곱하고 시작합시다. 그래서 왜 곱했냐고요? 잘 봐봐. 요 상태에서는 합은 곱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산술기하 공식을 써도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억지로 만드는 거야. 어렵지, 맞지? 쉬운 문제 아니야. 근데 어렵지만 너무 자주 나와. 왜냐면 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숫자만 바뀌어가지고 선생님들이 내신다고. 자, 어쨌든 잘 보세요. 산술기하를 쓰기 가장 좋은 형태로 바뀌어 있습니다. 자, 뭐야? 얘는 합은 이쪽에다 다시 적을까? B분의 9A 플러스 A분의 4B는 합이잖아요. 합은 뭐보다 크거나 같다고? 곱보다. 얘랑 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 루트만 붙이면 이렇게. 그래서 약분 되고 나면 얘는 2루트 36이 되고 얘는 6이 12가 되기 때문에 이 식의 최소값은 10이었던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네모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 얘 뭔데? 10이잖아, 최소값이. 그러니까 5분의 1 곱하기 12 하면 5분의 12 더하기 5분의 13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야. 그래서 네모는 얼마다? 5분의 25보다 크거나 같고 네모는 5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그러므로 네모의 최소값은 5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이거 막 이 상태 그대로 합과 곱 해가지고 산술기하 쓰는 친구들은 무조건 틀립니다. 감점 다 당하고 빵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만은 달달달달 외워야 돼요. 푸는 방법 자체를 외워야 됩니다. 풀이 과정 자체도 선생님하고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안 됩니다. 자, 요 식 밑에 요걸 적어 주셔야 돼. 그리고 이 다음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칸이 모자라서 이쪽으로 뺐는데 아무튼 그 순서대로 적으셔야 돼요. 할 수 있겠지? 자, 이 문제도 10번만큼이나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야. 알겠지? 다음 주어진 식의 최대값을 한번 구해봐요. 이렇게 했는데 잘 봐. 와, 이게 양수라는 단어와 최대값 나왔어. 향기가 나야 돼. 산술기하 향기가. 근데 이 문제는 산술기하 향기가 나도 어려워. 자, 스킬이 좀 필요해요. 원래 이런 거 있잖아. 산술기하 이런 거. 이 숫자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합은 곱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 루트만 붙이면 이렇게 해서 최소값이 이렇게 했었잖아.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역수 형태가 안 나와. 그래서 만들어줘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다가 x분의 1을 곱하고 여기에도 x분의 1을 곱해서 이 식 전체에다가 여기는 3이 되게 만들고 얘는 분배 법칙하면 x, 얘는 분배 법칙하면 1, 얘는 분배 법칙 해도 약분이 안 되니까 x분의 1 이렇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잘 봐봐. 얘는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1 이렇게 고쳐주면 이 부분이 산술기하 쓰기 딱 알맞은 형태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스킬이기 때문에 연습을 안 하면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놓고 옆에다가 x 플러스 x분의 1은 자, 합은 곱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이 루트만 붙이면 그러므로 2가 돼. 약분되고 나서 이 숫자의 최소값은 2가 되므로 그러므로 자, 잠깐만. 서술형이니까 이거 임으로 자, 얘는 얼마가 됩니까? 임으로 이 기억식은 이거 어떻게 적지? 중간에 자, 임으로 얘는 3 더하기 1이고 얘는 2가 된다는 거지. 그렇지? 이거의 최소값이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계산하고 나면 3분의 3이니까 최소값이 얼마가 된다? 이 식의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고. 아까 선생님 최소값 아니었어요? 그렇지. 이 부분이 분모가 최소가 되면 나눠 먹는 사람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 식 분수의 값은 커진다라는 개념 때문에 얘가 최소값이 되고 그래야지 분모가 작은 값이 되니까 전체 이 분수의 값은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자, 혹시나 또 이거 이해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잠깐만 적으면요. 자, 예를 들어서 3분의 1 피자 한 판 시켜서 3명이서 나눠 먹는 게 커요? 2명이서 나눠 먹는 게 큽니까? 이게 더 크죠. 분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실제로는 큰 숫자입니다. 맞지? 그래서 이거의 최소값을 구했던 거야. 알겠지? 이 문제도 고난이도 문제는 아니지만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전체 집합이 이거에 뭐라고 설명했는데 일단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들을 좀 배우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배워야 된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A, B, C 이렇게 원소의 개수가 딱 3개 있는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이런 거 당연히 2의 3승계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 집합에서 A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라고 하면 2의 3승계에서 그 중에서 한 개를 빼면 됩니다. 마찬가지 만약에 A를 제외한 부분 집합의 개수를 찾으세요 하면은 빼는 겁니다. 2의 제곱이죠. 잠깐만요 선생님. 그러면 포함하는 거랑 제외하는 거랑 계산이 똑같다는 겁니까? 그렇죠. 이런 상식적인 내용들을 이미 앞부분에서 배워왔어. 그래서 그 상식적인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야.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원소를 집어넣어 놓고 질문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이거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당연히 2의 4제곱개겠죠. 원소의 개수가 4개니까. 그러면 다시 질문. 이제 하이라이트 질문입니다. 이 집합의 부분 집합 중에서 부분 집합은 2의 4승계인데 그 중에서 A는 포함하고 B는 제외한 부분 집합의 개수는 A는 포함하니까 1 빼주고 B도 하나 빼주면 그래서 2의 제곱 이게 바로 부분 집합의 개수죠. 실제로 세어보면 A는 포함하고 B는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4개밖에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집합 맨 처음에 할 때 선생님이 미리 다 일일이 원소 나열법으로 적어가며 다 보여줬어. 맞지? 그러면 이제는 익혀야 돼. 이해가 못하겠어요. 선생님 이해 못하겠어요. 그럼 외우세요. 괜찮습니다. 자, 이 부분은 외우셔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자,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난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는 거지. 자, 전체 집합의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 집합을 잠깐만 공집합이 아니랍니다. 공집합이 아닌 부분 집합을 A1, A2, AN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대요. 그러면 AI의 원소 중에서 최소인 것을 스몰 AI라고 하자.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부분 집합을 몇 개만 적어보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많잖아요.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가 한 2개짜리 부분 집합을 한번 예를 들어보자. 뭐라고 해야 되지? 2야 2의 제곱 뭐 이렇게 2개만 있는
부분집합 마찬가지 2와 2의 세제곱, 뭐 2와 2의 4제곱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3개짜리도 한번 적어볼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참고로 자, 이거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원소가 9개니까 총 2의 9승계의 자, 전체 집합, 전체 부분집합이 있습니다. 아, 물론 공집합을 제외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거겠네요. 얘는 510입니다. 참고로 512에서 1 빼면 511개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존재한다는 거지. 그러면 문제에서 A1부터 AN까지라고 했거든. N이 몇 개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부분집합의 개수가 511개니까 N은 얼마다? 511이다. 공집합을 부분집합은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하나 뺀 거예요. 그래서 N은 511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 근데 물어보지는 않았어. N의 값은. 맞지? 그래서 3개짜리 이것도 마저 해볼게. 잘 봐봐. 이 문제는 진짜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도 애들이 나올 줄 알면서도 문제가 어려우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냥 꿈뻑꿈뻑 하다가 그러면 놓칩니다. 특히나 울고 학생들은 이 문제는 거의 퍼펙트하게 이해할 때까지 계속 선생님하고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 토발식 수업 대화를 하셔야 된다는 거지. 자, 어쨌든 3개짜리 부분집합은 예를 들어서 뭐 2의 제곱, 뭐 2의 세제곱 뭐 이런 식으로 또 하나만 더 적어볼까? 뭐 2의 제곱, 뭐 2의 4제곱, 2의 9승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집합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얘를 뭐 5번째, 뭐 순서는 상관없지만 5번째 부분집합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 집합에서 제일 작은 원소, 이게 제일 작은 원소지. 아, 그걸 스몰 AR이라고 하자 이 말이야. A5라고 하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얘가 6번째 집합이었다. 순서는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부분집합에. 그러면 이 집합에서 가장 작은 원소가 A6는 2가 된다는 거. 이해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얘는 뭐 9번째 부분집합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작은 부분집합은 원소는 2죠. 2가 됩니다. 여기선 뭐 예를 들어서 얘가 A7이라고 하자. 7번째 부분집합이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작은 원소는 2의 제곱이 된다. 이 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부분집합이 A1부터 AN까지 있는데 공집합 빼고 그런데 그 집합의 원소 중에서 최소인 것을 스몰 ai라고 하자라는 거예요. 그 스몰 ai가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최소인 원소를 쭉 다 더하랬는데 보면 알겠지만 최소인 원소 자 봐봐 요거 보여요? 최소인 이 집합 중에서 제일 작은 원소는 2야 2. 그러면 2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은 최소인 원소로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은 몇 개인가를 찾으면 돼요. 다시 뭐라고? 원소 2가 최소인 원소가 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일까? 그것만 안다면 여기서도 2, 여기서도 2, 여기서도 2니까 그걸 다 더하라고 그랬잖아 지금. 맞지? 그러니까 최소인 원소가 2인 애들이 도대체 몇 개 있냐 부분집합. 만약에 10개 있었으면 2 곱하기 10 하면 바로 답이 나오겠죠. 하지만 최소인 원소가 2의 제곱인 부분집합도 존재하기 때문에 2의 제곱인 부분집합도 찾아줘야 돼. 그러면 자 2가 최소인 원소인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해보자. 전체 부분집합 2의 9승계 중에서 2는 무조건 포함돼야 되죠. 그래서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한 개 포함해야 돼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2의 8승계가 있구나. 그러면 2가 몇 번 더해진 거야? 2의 8승번 더해진 거야. 자, 2를 3번 더해봐. 그럼 뭐라고 씁니까? 2 곱하기 3. 2, 3은 6 이렇게 쓰잖아. 자, 그러면은 2가 몇 번 더해졌다고? 2의 8승번 더해졌다고. 그러니까 최소인 원소가 2인 애들은 2 곱하기 2의 8승만큼 더해진 거야. 일단 최소인 원소가 2인 애들은 다 더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2의 제곱이 이거는 서술형으로 안 풀어도 돼요. 서술형으로 안 풀어도 되는데 만약에 일단은 먼저 2회부터 한다면 서술형은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알아서 자기가 적게 되니까 2의 제곱이
최소인 원소도 부분 집합도 있을 거야. 최소인 최소 원소인, 최소인 원소 이렇게 하는 게 좀 헷갈린다. 최소 원소인 부분 집합이 몇 개인 것도 한번 찾아보자. 여기서 애들이 제일 많이 헷갈려 합니다. 몇 개 있을 거예요? 당연히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9승가지인데, 잠깐, 선생님 지금, 자, 그러면 여기서 2의 9승가지인데, 2의 제곱이 최소인 원소라고 그랬으니까 2의 제곱은 반드시 포함해야 돼요. 맞죠? 그런데 만약에 그 집합 안에 2의 제곱이 있는데 그 집합 안에 2의 1승도 있다면 얘가 최소인 원소가 아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집합 안에는 뭐는 제외시켜줘야 된다? 2의 1승은 제외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2의 7승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2의 제곱이 몇 번 더해진 거야? 2의 제곱은 몇 번 더해져? 2의 7승번 더해졌으니까 결국은 이때도 2의 9승이었고 이때도 2의 9승이었어.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2의 1승부터 땡땡땡땡 2의 9승까지 최소인 원소는 전부 다 더하면 2의 9승. 얘도 2의 9승. 2의 3승이 최소인 원소도 다 더하면 2의 9승. 그래서 2의 9승이 몇 번 더해지겠어? 2의 9승 더하기 2의 9승. 왜? 2의 1승부터 2의 9승까지 있으니까 총 9개가 더해질 거라고. 2의 9승. 이해돼요? 아,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2의 9승 곱하기 얼마? 9개가 더해진다. 그래서 이 K의 값은 얼마다? 9다라는 걸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선생님 공집합 제외하라고 했는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에서 공집합은 안 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서 1 빼준 건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은 거잖아. 그래서 공집합은 여기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보통 선생님들이 엄청 어렵게 내시는 선생님들은 보면 n의 값도 구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k의 값도 구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자,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지. 뭐 일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블랙라벨 센수학 C 단계에도 나와 있어요. 센수학 C 단계에도 나와 있고 거의 모든 난이도 높은 문제집에 약간씩 변형되어서 2 아니면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막 숫자만 변형되어 가지고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완벽하게 n의 값과 그리고 왜 이렇게 쓰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결국은 실패합니다. 자, 봐봐. 어려워, 쉬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니까 이해하는 것조차가 어려운 문제라고. 하지만 진짜 자기가 공부를 잘하고 싶은 친구들은 반드시 넘어야 되는 산이에요. 뭐 그냥 저는 한 3등급 정도만 괜찮아요. 그런 친구들은 과감하게 스킵하셔도 나중에 시험 치기 직전에 꼼수 비슷한 걸 가르쳐 줄 테니까 그것만 외워도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완벽한 점수는 안 나오겠지. 소수령에 나와버리면 젬병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힘들다는 거 알아. 이 문제 너무 어렵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여러 번 보세요. 보면은 이걸 한 번 선생님 설명을 듣고 모르겠어 해가지고 그냥 꾹 누르는 친구들이 있어. 천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고민하고 자기 스스로 나열해보고 이런 것들도 작업도 없이 선생님 설명 쫙 한 번만 듣고 이해했다. 이해 못했다. 천재니? 아니야. 3번, 4번은 반복해서 리와인드 해가지고 계속 이해하려고 노력해야만 이해될까 말까 한 문제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SX라고 하자. 그랬을 때 전체 집합은 이렇게 있고 그러면은 전체 집합 이건 얼마예요? SU는 1부터 10까지 다 하면 얼마인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55죠. 자, 이거 2개 더하면 11. 이거 2개 더해도 11. 11이 5쌍이 있으니까. 뭐 이거는 초등학교 때 한번 본 적 있죠. 아무튼 이 정도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합집합하면 전체 잠깐만. 그러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파티션 말하는 거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 두 집합을 합집하면 전체 집합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겹치는 부분은 이 부분, 두 부분이 공유하고 있는 숫자는 1과 4랍니다. 맞죠? 그랬을 때 SA는 뭡니까? 라고 했네요. 하하. 잠깐만. 그러면은 이 부분을 X라고 한번 해보자.
이 부분에 있는 원소의 합을 x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쪽, 자, 이 1, 4를 제외한 비집합 부분의 나머지 원소들의 합을 y라고 한번 해보자. 그랬을 때, 잠깐만, 이거 더하기 이거는 전체 집합 u죠, 맞지? su입니다. 그러니까 x 더하기 1 더하기 4 더하기 y 하면 그게 55가 나온다는 정보는 아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를 했었고, 자, 잠깐만 정리를 해볼까? x 더하기 y는 얘는 50인가요? 오케이, 두 개 더하면 50입니다. 그랬을 때 문제에서 물어본 건 SA 곱하기 SB의 최대값을 구하라고요. 그러니까 SA라는 건 x에다가 1 더하기 4 하는 거죠. x에다가 1 더하기 4 하는 거. 모든 원소의 합이니까. SB는 1 더하기 4에서 y를 더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x 플러스 5 곱하기 y 더하기 5.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스킬은 이제 세 가지로 늘어났나요? 이차함수가 제일 일반적이고, 이차함수의 꼭지점 구하기. 두 번째는 산술기하가 돼야 돼. 실수의 정의가 아니라 이제 밀려납니다. 실수의 정의는. 그래서 산술기하가 두 번째가 돼야 됩니다. 특히나 산술기하 문제로 이 문제를 푼다면 보자.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잠시만. 일단은 이걸 계속 올려볼게요. 분배 법칙에서 정리를 일단 해볼게. xy 더하기 5x 더하기 이거 분배 법칙하면 5y 더하기 25. 그런데 xy는 모르겠지만 얘는 알지 않나요? 아까 구하지 않았나요? x 플러스 y 구했지? 이거 50이라고 구했습니다. 그래서 xy 더하기 50 곱하기 5니까 250 더하기 25. 그래서 xy 더하기 275까지는 알았는데 이런 된장 그 다음을 못하겠어요. 자, 미리 물어볼게. x와 y는 양수입니까? 빙고. 그러면 양수라는 글자와 최대값이라는 글자가 합쳐지면 어떤 방식으로? 산술기하로 풀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차함수 형태로 풀 수는 있는데 산술기하를 배우는 과정이니까 산술기하로 한번 풀어봅시다. 선생님 산술기하로 풀어야 되는 건 알겠는데요. 어떻게 푸는 거죠? 라고 생각될 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다 생각될 땐 한글로 적으라고. 합이 곱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루트만 붙이면 합이 어디 있어? 합 있을 텐데. 그렇지, 합이 여기 있네. x 플러스 y가 x 곱하기 y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루트만 붙이면 얘가 얼마라고? 50이라고 가르쳐줬잖아. 그래서 50 2루트 xy. 그래, 이롭총 쭉 나눠주면 25 루트 xy. 자, 제곱을 합니다. 양변 제곱하면 625. 25 제곱하면 625입니다. 그러면 xy는 625보다는 작은 숫자니까 최대값은 625인 거야. 이거의 최대값은 얼마라고? 625라고. 거기에다가 275를 더하면 실제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값의 최대값이 구해진다는 거야. 자, 그러면 두 개 더하면 얼마죠, 이게? 끝자리 0 나오고, 이렇게, 9, 이렇게 되겠네. 900이 바로 최대값이 됩니다. 자, 그냥 어설프게 서술형이 아닌 방법으로 문제를 연습한 친구들, 막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반반 해가지고 막 나눠가지고 하는 친구들 있거든. 그런 친구들도 잘못된 건 아니야. 하지만 이 문제가 만약에 서술형에 나왔을 때는 이렇게 적지 않으면 반드시 감점 당하고 빵점 처리 당한다고. 서술형이니까 풀이 과정을 보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서술형으로 연습이 다 되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쉬운 문제는 아니야. 하지만 충분히 연습하면, 반복하면 충분히 기억하고 맞출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거 못 풀면 안 돼요. 서술형으로 나올까? 그렇지. 서술형으로 나오면 이렇게 단계별로 나옵니다. 자, 함수의 개수. 자, 함수라는 건, 예를 들어서, 아니야. 예를 들 필요도 없어. 그냥 문제 풀어버릴게요. 자, 1, 2, 3, 4, 5. 자, 함수는 제한 조건이 딱 두 가지예요. 개의와 바람둥이.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1번 남자가 2번, 3번 여자한테 이렇게 둘 다 찝쩍거린다. 이거 바람둥이 안 돼요. 이런 거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1, 2, 3이 있는데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A, B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자, 3번 남자가 여자를 선택하지 않고 지그시 2번 남자를 보면서 이런 흐뭇한 눈빛으로 이런 눈빛으로 개인 취향입니다. 하지만 선생님 좀 별로 안 좋아해서 하여튼 자, 이것도 내 개인 취향이니까 존중합시다. 어쨌든 자, 이 3번 남자가 2번 남자를 지그시 쳐다보면서 이렇게 여자를 선택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 이런 걸 게이 상태라고 하죠. 자, 그분들을 뭐 폄하하는 내용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함수에서는 이런 상태를 함수라고 부르지 않는답니다. 자, 그러면 1번 남자가 고를 수 있는 여자는 몇 명입니까? 4명이, 5명인가요? 5명이네요. 자, 2번 남자가 고를 수 있는 여자는 몇 명입니까? 4명 아닙니다. 5명입니다. 왜? 아니, 함수에는 이런 상황도 된단 말이야, 이렇게. 1번 남자가 A 고르고 3번 남자가 A 고르는 이런 것도 함수입니다. 불법 아니잖아요. 한 여자를 두 남자가 좋아하는 게 이게 불법입니까? 아니잖아. 그래서 2번 남자도 1번 남자가 고른 여자들 고를 수 있다.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5. 이게 바로 함수의 개수입니다. 그런데 다 곱해야 되는데 가끔씩 이거 더하는 친구들이 있더라. 5의 3승 해서 125가지의 함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곱하는 겁니다. 무조건 함수의 개수는. 1대1 함수의 개수 1대1이라고만 적을게. 1대1 함수의 개수는 한 명씩만 짝지어지는 함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번 남자가 고를 수 있는 여자가 5명 있다면 2번 남자는 1번 남자가 예를 들어서 2번 여자를 골랐다면 2번 남자는 2번을 못 고른다 이 말이에요. 1대1 한 명씩 대응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2번 남자는 나머지 4명을 고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3번 남자는 나머지 3명, 한 명씩 줄어들죠.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하면은 60가지의 1대1 함수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상수함수의 개수는 말이지. 상수함수는 어떤 걸 상수함수라고 그러냐면, 박보영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 자, 예를 들어서 이 2번 여자가 박보영이었다. 그러면 남자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무조건 다 사랑의 짝대기를 박보영한테 갖다 댑니다. 이 여자, 일반인 여자들이 아무리 예뻐도 박보영 옆에 있으면 오징어 되죠. 맞지? 그런데 문제는 2번 여자가 박보영일 수도 있는데 1번 여자가 박보영일 수도 있잖아. 또 한 가지가 나온다고. 3번 여자일 수도 있고 4번 여자일 수도 있고 5번 여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상수함수의 개수는 총 5개의 상수함수가 나온다. 즉 한마디로 얘기해서 공역의 즉 여자 사람 수와 상수함수의 개수는 똑같다. 공역의 개수와 상수함수의 개수는 똑같다. 그냥 간단한 내용입니다. 상수함수가 뭔지만 알면 돼요. 뭔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꼭 이런 문제는 안 틀릴 수 있도록 그냥 이렇게 던져주는 문제야. 이런 문제는. 애따 이거나 먹어라 이러면서. 알겠지? 꼭 맞춥시다. 와, 이 문제는 거의 전설급에 가까운 문제입니다. 자, 만약에 틀린다면 자기는 공부했다. 엄마 열심히 했다. 근데 성적이 안 나왔다. 실수했다.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없어. 자, 잘 보세요. 역함수가 존재한다. 1대1 대응이라는 뜻이지. 자, 오빠 이 머리핀 이쁘지처럼 바로 눈치채야 됩니다. 그거 외워야 돼, 이거. 역함수가 존재한다. 1대1 대응이다. 외워야 돼. 자, 1대1 대응의 특징이 그래프가 그려지는 범위가 이렇게 정해지면 얘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까지. 오케이. Y축은 한 이쯤에 있겠네요. 자, 그런 거 보지 말고. 자, Y좌표가 마이너스 4에서부터 플러스 4까지. 이게 Y 이꼴 4. 얘는 Y 이꼴 마사.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만 그려지고 마찬가지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4까지만 그려져라. 즉 이 네모 박스 안에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려줘라. 1대1 대응이라면 반드시 시작점을 지나줘야 돼. 맞죠? 끝점을 무조건 지나줘야 돼. 맞죠? 왜 이게
시작점과 끝점을 지나야 되는지 개념 설명할 때 다 설명했습니다. 아, 선생님, 저는 개념 설명을 못 들었는데요. 괜찮아. 개념 설명을 듣고 싶으면, 선생님한테 등록을 하든지, 아니면은, 등록을 하세요. 자, 아니면은, 선생님한테 수업 시간에 물어보든지, 똑같은 건가? 자, 아무튼 간에. 자, 기울기가 양수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그리고 1차 함수니까 직선으로 그려지겠지. 그러면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은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맞죠?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봤더니 이렇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그 y좌표는 마이너스 4. 오케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라는 점을 지나면서 동시에 2, 4라는 점까지 지나는 그런 그래프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y 대신에 마이너스 4를 대입하고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고 이렇게 되죠. 마찬가지 2, 4를 여기다가 대입했어요. y 대신에 4 대입하고 x 대신에 2 대입하고 얘 두 개 연립하면 그냥 답이 나옵니다. 자, 0은 없어지고 2b 잠깐 b가 0이네요. 오케이. b가 0입니다. b가 0이면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a는 자연스럽게 2가 되겠지. 어이구, 미친 거 아니야? 2라고 해놓고 0 적고 있어. 자, 그래서 a 플러스 b의 값은 얼마다? 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그냥 단순한 산수 문제인데 사실은 등록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 왜 역함수가 존재하느냐, 그러면 왜 1대1 대응이냐 라고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잘 보세요. 자, 이렇게 1, 2, 3이라는 A, B, C 이렇게 해볼까요? 자, 1대1 대응인 함수를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자. 벌써 답은 구했는데, 자, 왜 역함수가 존재하느냐가 1대1 대응하고 똑같은 표현이냐를 볼게요. 자, 지금 1대1 대응 맞죠? 한 명씩 짝 지어져 있고, 맞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어요. 역함수는 거꾸로 이렇게 쏘는 거니까. 역함수도 함수기 때문에 역함수도 이렇게 가는 함수도 존재할 수 있군요. 역함수 이렇게 쓰죠. 마찬가지 원래 함수는 이렇게 씁니다. 맞지? 역함수도 존재하고 원래 함수도 존재하는 그런 함수는 1대1 대응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1대1 함수를 예를 들어 볼게. 1, 2, 3 해놓고 1대1 함수 같은 경우 A, B, C, D. 자, 갑니다. 1, A, B 이렇게 1대1 함수죠. 맞지? 얘는 함수가 존재합니다. 존재한다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는 거지. 개의가 아니고 바람둥이가 아니다. 맞지? 그래서 아무도 없어요. 개의도 없고 바람둥이도 없고 한 명씩 딱딱 지어지는 1대1 함수입니다. 그런데 얘가 역함수가 존재하는지 이쪽으로 화살표를 쏴보자. 그러면 오, 괜찮아. 이까지는 괜찮아. 오, 이까지 괜찮아. 함수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고 있는데 얘가 아무도 안 쏘고 있어 지금. 얘가 여자애가 C라는 여자애가 남자애를 골라야 되는데 지금 고르지 않고 이 B라는 여자를 보면서 살포시 웃고 있는 거야. 레즈비언이에요. 이러면 함수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배웠죠. 게이나 바람둥이 안 된다고 그랬지. 맞지? 그래서 오로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반드시 1대1 대응이어야 하고, 그 1대1 대응 함수는 무조건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만 하는 둘 중에 하나의 단조 증가 함수 또는 단조 감소 함수만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래프적인 특징은 계속 증가하는 함수고 계속 감소하거나 또는 계속 증가하는 함수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증가한다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기울기가 양수다. 이걸로 알았어요. 이 말이 없었으면 기울기가 음수인 꽉 차는 그래프 이것도 그려줬어야 됩니다. 이것도 찾았어야 돼. 자, 그러면 왜 꽉 차야 되는가? 선생님, 만약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리면 안 되나요? 이 부분이 비어있지, 지금.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치역이 어디야? 여기죠, 여기지. 맞지? 맞잖아. 그런데 1대1 대응 함수는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라고 약속했어요. 보면 알겠지만 1대1 대응은 치역이 뭐야? 선택받은 여자. 공역이 뭐야? 그냥 여자. 여자들 모두 다 선택받은 그런 함수를 말하는 거예요. 한 명씩 짝 지어지면서.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공역이 지금 마사에서 4까지라고 문제에서 가르쳐줬어.
그런데 지금 비어있잖아. 치역은 어디야? 여기 그래프가 그려지는 세로의 범위. 그럼 공역과 치역이 다르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꽉 차게 그려지면 안 된다. 꽉 차게 그려지지 않으면 이런 공역과 치역이 다르다라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반드시 시작점도 지나고 끝점도 지나야지 1대1 대응이 되고 1대1 대응이 된다는 것은 역함수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지. 왜 그렇게 되는가? 참고로 이 시작점, 이거 때문에 할 말 많은데, 아무튼 이 문제는 그냥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개념 자체가 또는 용어 자체가 너희들을 괴롭히는 거지. 왜, 외우지도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도 안 하고, 그래 놓고, 무조건 어려워요. 함수는 어려워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건 나쁜 짓이야. 그리고 만약에 이해를 못했다 하더라도, 얘는 외워서라도 맞춰야 되는 문제야. 반드시, 기필코. 오케이? 이것도 노력 안 하고, 등급 받으려면 진짜 나쁜 사람들. 실수 전체 집합 R에 대해서 R에서 R로의 함수가 1대1 대응이 된답니다. 자, 방금 16번에서도 설명했지만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상남자 함수예요.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만 하는 그런 함수를 1대1 대응이라고 그러고, 그런 함수들은 반드시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자, 어쨌든 fx가 1대1 대응이 되라고 그랬는데 절대값이 들어가 있어. 짜증나는 거. 그러면 바로 분리시켜야죠. fx를. 얘가 만약에 양수였으면 그냥 절대값 벗길 거고, 얘가 음수였으면 마이너스 붙일 거 아니야. 맞지? 자, 다시 x가 양수면 이렇게, 음수면 이렇게 쓸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럼 나머지 애들은 그냥 그대로 변하는 거 없으니까 그냥 다 더하면 되죠. 이렇게. 이 정도는 괜찮죠? 그래서 예쁘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자, 경우의 함수니까 요 두 개 묶어가지고 1 플러스 a의 x. 마찬가지 이 밑에 것도 fx를 두 군데로 나눌게요. 마이너스 1 플러스 a의 x 플러스 1. 이렇게 경우의 함수를 이 두 가지 함수로 이렇게 써줄게요. 이 두 가지 쓰기 싫어서 한 번만 쓰는데 헷갈릴까봐 이렇게 표시를 한 거야. 이렇게 표시해도 크게 서술형이 문제될 건 없어요. 자, 도면은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자, 빨리 쓰고. 자, 이제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x 이퀄 0을 기준으로, 0 대입하면 0,1지나요? 얘도 0 대입하면 0,1지나요? 0,1을 지나긴 지나는데, 얘가 1대1 대응이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그것은 상남자라는 거예요. 이 그래프가 둘 다 자, 봐봐. 0보다 오른쪽에서 증가하고 있었대. 증가하고 있었다면, 얘가 만약에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함수였다면, 얘가 상남자예요? 감소하다가 증가? 이게 마치 상남자 느낌 안 들죠? 마치.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얘가 증가하면 이 왼쪽에서도 얘도 증가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가 증가한다는 건 a 플러스 1이 양수, 기울기가 양수면 증가한다는 뜻이니까. 자, 이거이면서 동시에 얘도 양수. 이걸 만족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자, 정리합니다.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도 크다. 자, 그럼 a에 대한 수직선 그리면 마이너스 1보다도 크고 1보다도 큰 범위니까 겹치는 부분 이 범위니까 a는 1보다 크면 된다라는 거지. 여기서 이상하다라는 생각 안 듭니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야지. 왜? 선생님 아까 상남자는 이렇게 계속 감소만 해도 된다며. 그렇지. 이 생각을 해야지. 자, x 이퀄 0을 기준으로 0,1을 지나긴 지나는데 얘가 감소할 수도 있잖아. 오른쪽이 이렇게 감소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도 감소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되거나 또는 a 플러스 1 기울기가 음수고 이쪽 기울기도 음수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 자, 갑니다. 자,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1보다도 작다. 수직선 그리자. 마이너스 1보다도 작다. 1보다도 작다. 겹치는 부분, 이 부분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래서 이것 또는 이게 최종적인 정답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적어야 됩니다. 또는으로 연결시켜서. 자, 서술형 문제에서 가장 압도적인 출제율을 자랑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채점하기도 쉽고 그림 그리는 거 대충 봐도 채점하기도 괜찮고
답도 아주 명확하고 아주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룰 수 있고. 자, 그런데 문제는, 자, 교과서에 이렇게 1대1 대응이 되도록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교과서에 이렇게 돼 있으면 선생님들이 이 부분을 싹 지우고 1대1 대응이 되도록 이 부분을 지우고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이렇게 바꾸면 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오빠 이 머리핀 이쁘지 했는데 그걸 못 알아챈 거야. 밥 먹으러 가자 이러면서 그 다음날 헤어지자면 왜 헤어지자고 그러냐면서 막 투덜투덜대고 선물 준 거 다 내놓으라면서 내가 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갑자기 뭐 이별을 통보하냐. 그러지 마세요. 1대1 대응이 된다는 건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뜻이라고 16번에서 개념 설명을 했어. 학원 등록하라느니 등록하지 마. 괜찮아. 그냥 유튜브만 봐. 괜찮아. 다른 학원 다녀. 자, 어쨌든 상관없이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1대1 대응이 된다는 것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뜻이고, 자, 그 개념을 알고 싶으면 16번 끄트머리를 한번 봐주세요. 알았지? 자, 그래서 1대1 대응이 바뀔 수 있다는 거, 참고로 이렇게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x1이 고른 피메일과 x2가 고른 피메일이 다르다면 x1과 x2는 다르다. 그러니까 여자가 다르다면 그 여자를 고른 남자들도 서로 다른 남자들이다. 1대1 대응이 한 명씩만 짝지어진다. 이 뜻입니다. 수학적인 표현으로. 1대1 대응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모든 실수에서 증가하는 함수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으니까 꼭 기억해두고 암기해두고, 이거는 공식 암기하라는 게 아니잖아. 용어를 암기하라는 거잖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해 못했는데 선생님, 이해 못했어도 괜찮아. 외우기만 해도 충분히 맞출 수 있어. 그 개념 자체를.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가 1대1 대응이랍니다. 자, 1대1 대응이라는 건 일단은 단조 증가 함수, 계속 상남자 함수,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거나 무조건 연결돼 있어야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뭐 끊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끊어져 있으면 그건 1대1 대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프적인 특징이 그래요. 자, 참고로 이 부분을 살짝 바꿔낼 수 있겠죠. 1대1 대응이라는 거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바꿔낼 수 있어. 또 뭐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는 함수입니다. 라고 바꿔낼 수도 있어요. 맞지? 어쨌든 1대1 대응이다. 그걸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얘는 확실히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얘는 왜? 꼭지점이 0,3인 y = x제곱 플러스 3이라는 함수니까요. 맞지? 꼭지점이 0,3인 함수. 3이 한 이쯤에 있다고 봅시다.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야 되는데 어디부터 그리래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에서만 그리래. 그러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야? y좌표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4네. 오케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4인데 이 마이너스 1보다 왼쪽 범위에서만 그래프를 그려줘. 왼쪽 범위에서만 이렇게 그려줘. 이런 뜻이야. 이 그래프를 지금 방금 그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위에 있는 그래프는 다시 예쁘게 적어주면 이런 그래프란 말이지. 실제로는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y를 2번 적기 싫어서 저 fx를 저렇게 한 번만 적은 거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 이 함수, 1차 함수란 말이야. 짝대기 함수. 짝대기 함수인데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어떻게 그려져야 돼요? 만약에 1차 함수 이렇게 그려지면 됩니까? 감소하다가 증가, 이렇게 상남자 함수예요? 아니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가 감소하고 있었잖아. 지금 노란색 함수가 감소하고 있었잖아. 그건 확실하잖아. 맞잖아. 그런데 얘도 같이 감소하고 있어야 돼. 맞지? 뭐라고? 감소하면서 동시에 연결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1,4를 지나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마이너스 1,4를 지난다. 그리고 감소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된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오케이. 마이너스 1,4를 얘가 지난다고요. 지난다는 말은 뭐하라? 대입하라 이 뜻이잖아. y 대신에 4 대입하고 x 대신에 마이너스 1 대입해서 이런 식이 성립한다는 거지. 뭐 일단 정리를 해봅시다. 마이너스 a 플러스 2는 오케이. 자, 그러면 요
요 넘어가면 없어지고 2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까지는 선생님 저도 알겠어요. 이것만 만족하면 되는 게 아니라 감소하는 것도 만족해야 돼. 감소한다는 것은 기울기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를 말하는 거야. 자, 이 기울기, 이 부분이 기울기죠. x 앞에 개수. 자, a-2가 감소하니까 0보다 작아야 돼요. 기울기가 음수여야 된다고. 그래서 a는 2보다 작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b의 최대값 물어본단 말이야. b의 최대값. b의 최대값. 그럼 어떻게 구하죠? 아니, 생각을 해봐. a가 2보다 작은 숫자야. 자, b를 한번 잘 보셈. 요거 잘 보셈. b는 a 플러스 2입니다. 맞죠? a에다가 2 더한 숫자가 b라고. 맞지? 아, 그래요? 잠깐만. 그러면 a는 b-2라고도 써도 되겠네요? 써도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a 대신에 뿅 대입해봐. b-2가 2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b는 당연히 4보다 작으므로, 그러므로 b가 4보다 작은 숫자, b는 될 수 있는 숫자 3, 2, 1 정수니까 최대값은 3이 되겠네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도 거의 레전드급으로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 사실은 이 문제는 서술형보다는 객관식용으로 더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꼭 맞추려고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얘는 서술형에 나왔다.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글쎄 막 어마무시한 점수를 주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서술형의 중간 정도 점수는 주니까 객관식 한 3문제 정도 맞추는 그런 효과는 발휘할 겁니다. 와, 이 19번. 자, 얘는 객관식, 서술형, 통틀어서 가장 압도적으로 고난이도 문제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고난이도 문제 중에서는 많이 나오는 문제라는 거야. 자, 일단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거 알고 계세요? 자, 역함수가 뭐예요? y = x라는 그래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원래 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이 함수를 y = x에 대해서 데칼코마니 시킨 함수를 역함수라고 부른다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치? 오케이. 그것까지는 알고 있죠. 두 번째. 자, 원래 함수, 하얀색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구할 때는 하얀색 함수와 역함수를 연립하지 않는다. 왜? 연립해야 교점이 나오잖아요, 선생님. 그런데 역함수를 일일이 구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y = xpx, 즉 원래 함수하고 y = x하고 만나는 점도 역함수하고 만나는 점이 되니까 당연히 y = x의 대칭이니까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그 점을 구할 때는 f와 누구하고 구한다고? y = x하고 연립을 해서 교점을 구한다. 이 정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키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절대값을 벗길 때, 자, 이 fx는 절대값 함수인데, 자, 얘 절대값 함수인데 절대값 함수를 안 쓸게요. 경우의 함수로 바꿀게요. 얘가 만약에 양수인 경우, 이 부분이 양수인 경우는 그래프가 x 플러스 1은 그대로인데, x 플러스 1은 그대로지만, 자, 얘가 만약에 양수라면 절대값을 그냥 벗겨줘도 돼요. 이렇게. 자, 만약에 제가 음수라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1은 그대로인데 음수라면 앞에 있는 보를 바꿔서 절대값을 벗겨야 되죠. 이게 기본이죠. 절대값 벗기기에. 자, 이 두 그래프를 예쁘게 정리를 한번 해보자. y = x에서 2분의 1x 빼면 2분의 1x가 되고, 자, 1에서 이거 분배 법칙은 플러스 1입니다. 플러스 2가 됩니다. 요 정도는 괜찮죠? 자, 그 다음 마찬가지 정리만 하는 거야. 아직까지 문제 풀지도 않았어요. 2분의 3x, 1은 없어지고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얘가 양수인 범위에서 이 그래프를 그리라는 건데 양수인 범위가 뭐야? 아니, 2분의 1x 빼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그래서 넘어가서 2분의 1x가 1,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아,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저렇게 그리고 2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요렇게 그려라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 오케이. 자, 갑니다. 자, 45도 각도로 일단 y = x를 그릴 거야. 왜냐하면 역함수로 둘러싸인 그래프를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원래 함수가 이렇게 있고 역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y = x를 그렸어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먼저 그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리느냐 하면은 잘 보세요. 자, 여기가 1, 2 대입하면은 2 대입하면은 2, 여기도 2. 3 대입하면은 3, 여기도 3. 이게 거울 함수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맞지? 뭐 4까지 한번 대입해 볼까? 4 대입하면 4. 이런 거울 함수인데 자, 이 그래프는 2를 기준으로 기울기가 양수인 그래프를 그리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x 대신에 2를 대입해 봐.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 하니까 1 되지. 1에다가 2 더하면 3이야. 아, 2 대입했을 때 2,3을 이 점을 지나는구나.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 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오른쪽을 2보다 x = 2보다 오른쪽을 그리라고 했거든. 이 그래프를. 그런데 x 대신에 3 대입해봐. 아, 분수 나오니까 계산하기 귀찮네. 4 대입해 봅시다. 4 대입하면은 2분의 1 곱하기 4 하면 약분돼서 4입니다. 오케이. 4,4를 지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이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까? 노란색 x 대신에 2 대입하면 당연히 3은 2,3을 지나겠죠. x 대신에 뭐도 대입해? 0 대입해볼까? 0 대입하면 y도 0. 0,0. 2,3과 0,0을 지나는 요런 함수가 되겠네. 오케이. 자, 색깔을 좀 다르게 할게. 이렇게. 아, 그러면 이렇게 툭 꺾인 함수가 fx구만. 이제 다 그랬어. 이제 다 푼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서 말이야. 호호, 이거 참. 아, 잠깐만. 이 점의 좌표를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저절로 찾아졌는데, 실제로는 요 좌표를 구할 때, 이 좌표를 구할 때 연립해야 됩니다. 누구랑? 하얀색 그래프. 이게 하얀색 그래프였지? 이 하얀색 그래프, y = 2분의 1x 플러스 2라는 이 그래프와, 누구? y = x. y = x 하고 연립해야지 이 교점의 좌표가 구해지는데 너무 자세하게 그리다 보니까 그냥 구하지도 않고 그냥 맞춰버렸네. 그러면서 2 곱할게요. 4는 2x. 그래서 넘어가면 x는 4. 아,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4,4였구나. 원래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자세하게 그려버렸어? 아, 원래 이걸 설명하려고 그랬던 거였는데. 어쨌든지 간에. 자, 보세요. 그러면 얘는 얼마를 지나? 2,3을 원래 함수가 지나니까 역함수는 3,2를 지나겠다. 그래서 요렇게, 저 분홍색으로 그려야 되겠다. 역함수는 요렇게 데칼코마니가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한 건 이 부분을 넓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사각형의 넓이에서 뭘 빼야 돼? 뭘 빼야 돼? 요 삼각형의 넓이를 빼. 요 부분. 요 삼각형의 넓이를 빼. 그 다음에 어느 부분 넓이도 빼. 이 부분 넓이를 뺍시다. 요 부분 사다리꼴 넓이를 뺍시다. 두 번 빼면 되겠지. 이쪽에도 삼각형 똑같이 생긴 거 y = x의 대칭이니까 똑같이 생긴 거 하나 더 있고 사다리꼴도 똑같이 생긴 거 하나 더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를 두 번씩 빼면 되겠다. 오케이. 자, 그러면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여기가 4고 여기도 4란 말이야. 맞죠? 거기서 삼각형 두 개를 빼고 동시에 이 사다리꼴도 두 개를 빼주자. 그러면 답이 나올 거다라는 거지. 자, 거울 함수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그림만 그려도 뭐 역함수의 성질 같은 거 전혀 상관없이도 문제 풀 수 있네요. 자, 어쨌든 여기는 16이 되고 얘는 가로의 길이가 3입니다. 3. 그래서 3. 여기는 2네요. 3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곱하기 2. 자, 사다리꼴의 넓이는 이게 윗변이 2죠. 그 다음에 높이는 4. 윗변 더하기 아랫변.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높이가 얼마죠? 높이가 1이네요. 높이 나누기 2. 그게 몇 개 있다? 2개 있다. 요거 빼먹어가지고 틀리면 진짜 억울합니다, 이거. 거의 다 풀어놓고 틀린 거거든, 이거. 자, 그래서 계산하니까 16 약분되고 6.
그 다음 약분되고 6 이렇게 하니까 4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 또 다른 아이디어는 이렇게 사각형에서 빼지 말고 귀찮은데 얘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이렇게 풀어도 가능하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자, 한번 이 문제가 이게 4,4라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지. 얘가 교점이 4,4가 아니면 어마무시하게 큰 숫자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들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곱하기 2 밑에도 하나 더 있으니까 이 삼각형이.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곱하기 2 이렇게 두 개 있으니까요. 삼각형이. 그래서 약분해서 이 삼각형의 넓이 밑변이 이 길이. 자, 이 길이가 4고 이 길이가 4니까 이게 4루트이죠. 1대 1대 루트 2. 왜 1대 1대 루트 45도인데요? 얘가 기울기 1이니까 45도니까 그럼 몰라도 돼요.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해도 돼요. 4루트 2입니다. 높이는요? 높이 어디 있어? 높이 이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자, 점은 2,3이었고 여기서 얘는 x-y는 0으로 바꿔줘야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쓸 수가 있지. 그러면 거리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이 숫자의 제곱, 이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또 플러스 1이겠죠? 그 다음에 절대값, 그 다음에 2, 3 대입하면 2 빼기 3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루트 2 약분되고 얘는 4 곱하기 1이니까 그래서 답은 4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조금 더 고급지거든. 문제가 맞지? 산수가 조금 덜하지만 두 가지 방법 다 할 수 있다면 최고의 점수가 나오겠죠. 맞지? 어떻게든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문제는 풀 줄 아는 것도 풀 줄 아는 건데 스피드를 굉장히 빨리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반복 연습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문제는 함수 문제에서 나온다 안 나온다 상관없이 굉장히 자주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맞출 수 있어야 돼. 솔직히 이거는 외워서라도 맞출 수 있어야 돼. 자, 일단은 기초 지식 하나만 갑시다. 예를 들어서 y = 2x 잠깐만 fx라고 보여줄게. fx = 2x 이런 그래프가 식이 있다고. 그러면 선생님이 주장하기를 뭐라고 주장할 거냐면 fz는 2z 이 함수와 이 함수는 똑같은 함수다라고 주장할 거예요. 심지어 ft는 2t 그냥 변수를 다 통일시켜준 것 뿐이잖아. 다른 문자로. 자, 함수가 똑같다라는 것은 정의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거죠. 맞지? 자, 그러면 봐봐. f1 2죠? 맞지? 여기 z 대신에 1 대입해봐. 이게 2잖아. 어차피 똑같다니까. 함수값이 다 똑같아요. 왜냐면 똑같은 함수인걸? 자, 그래서 요런 기본적인 함수의 지식, 이건 뭐 기본적인 지식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외우세요. 모르겠으면. 자, 어쨌든 잘 보세요. 그러면 fx를 구하려면 요 뚠뚠한 부분 있지. 이 뚠뚠한 함수, 이거 뭐 풀면 진짜 안 된다고 꼭 강조하고 싶다. t라고 취하랍니다. 그러면 여기 좌변은 그냥 ft가 돼요. 가뿐하게 이게. 오케이. 여기는 6 곱하기 x 대신에 뭔가를 넣어야 돼. 왜냐면 왼쪽을 t로 바꿨기 때문에 오른쪽도 t로 바꿔야지 함수로 만들 수 있거든. 그래서 얘를 변형을 합니다. 자, 2x는 t 플러스 1. 그래서 x는 2분의 t 플러스 1. 그래서 여기다가 2분의 t 플러스 1을 대입해서 약분하면 3 가로하고 t 플러스 1 빼기 2가 되고 얘는 3t 플러스 3 빼기 2니까 1 이렇게 됩니다. 뭐라고? ft가 3t 플러스 1이라고. 구하라는 건 fx를 구하랬으니까 문자만 살짝 바꿔주면 돼요. fx는 3x 플러스 1 이렇게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제발 부탁이다. 이 문제만은 꼭 연습해서 맞춘다가 아니라 이 문제는 솔직히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자존심 상하죠. 이 정도는 만들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